검의 전설 제4권 마교의 야망. 서장 숭산의 밤. 숭산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무역은 독고음과의 짧은 만남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자의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 저자가 아버지를 죽인 진짜 원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과기성의 말이 떠올랐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강해지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잠이 안 오나? 텐트 밖에서 해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도 안 주무세요? 오늘 밤은 뭔가 심상치 않아서 말이야. 기도를 하고 있었네. 무역이 밖으로 나오자 해공이 바위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진시주,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냥 여러 생각이 많아서요. 해공은 무역을 빤히 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거짓말 서툴러. 소승이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독고음을 만났습니다. 아, 무림맹 부맹주를. 그래서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기성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배신자로 몰린 진실, 독고음의 음모, 그 모든 것을. 해공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염주 돌리는 손만 멈췄을 뿐. 그렇군요. 한참 만에 해공이 입을 열었다. 진시주, 화가 나겠네요. 소승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그자를 베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시죠? 예. 해공이 무역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됐어요.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스님은 항상 그렇게 여유로우시네요. 여유로운 게 아니라 체념했다고 해야 하나? 소승도 어릴 때는 불같았거든요. 해공이 씩 웃었다. 믿기지 않죠? 지금 이런 스님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예요. 사부님 말씀 안 듣고 산에서 내려가서 싸움질도 하고 난리였다니까요. 스님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혼났어요. 사부님한테. 분노는 독과 같다. 적을 죽이기 전에 내 마음부터 죽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공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분노에 휩싸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 중요한 것이라면 진실이요. 진시주가 진짜 원하는 건 독고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는 거잖아요. 무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근데 진시주. 예. 소승이 도와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든. 무역이 해공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승려의 얼굴은 진지했다. 스님, 우린 친구잖아요. 형산에서 약속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고. 무역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긴요. 언제든 말해요. 그때였다. 펑! 멀리서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숭산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야습. 잠깐 스님 저기 봐요. 무역이 해공의 팔을 잡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불빛이었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깼다. 순식간에 진영 곳곳에서 비명과 함성이 터져나왔다. 적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무역과 해공이 서쪽 진영으로 달려가자 이미 여러 천막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무리민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현령교. 저놈들을 막아라.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무역이 청어검을 뽑으려는 순간 3명의 자객이 달려들었다. 죽어라. 화산검법. 무역의 검이 번쩍이며 한 명을 베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좌우에서 협공했다. 챙챙. 검과 검이 부딪혔다. 이상해. 실력이 너무 약한데? 무역은 이상함을 느꼈다. 현령교라면 최소한 이류는 되어야 하는데
이 자객들은 삼류 수준이었다. 대력금강장. 옆에서 해공이 장법을 펼쳐 자객 여러 명을 날려버렸다. 진시주 이상해요. 너무 약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시간을 끄는 것 같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바로 그때였다. 황. 중앙 누각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저건 맹주님이 계신 곳. 무역과 해공이 급히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자객들이 계속 몰려들어 길을 막았다. 비켜. 무역이 검기를 날려 자객들을 쓰러뜨렸다. 누가 간? 조처나 맹주는 혼자 서재에서 내일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현령교 본거지를 공격하려면 삼로로 나눠서.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조처나가 번개처럼 몸을 돌리며 검을 뽑았다. 누구냐? 하지만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독고. 부맹주? 독고음이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조처나가 검을 거두려는 순간이었다. 쉭! 독고음의 손에서 초록빛 독침이 날아왔다. 조처나가 황급히 검으로 막았다. 챙챙챙. 독침 대부분은 막았지만 한 개가 어깨를 스쳤다. 그. 독고음. 내 놈이. 조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깨에서 검은 도끼가 퍼지고 있었다. 미안하오, 맹주. 하지만 당신은 방해가 돼요. 독고음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 남았다. 내 놈. 배신자였구나. 그. 조처나가 검을 들어 독고음을 찔렀다. 하지만 독 때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독고음이 손쉽게 검을 피하고 조처나의 가슴에 장력을 날렸다. 천독신공. 부골잠심. 퍽. 조처나의 몸이 벽에 박혔다. 크악.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왜? 왜 이러는 거요? 독고음. 조처나가 힘겹게 물었다. 독고음이 다가와 조처나의 머리채를 잡았다. 왜냐고? 간단하오. 권력이지. 당신은 너무 정직하고 고지식하오. 그런 사람이 맹주로 있으면 내 계획에 방해가 돼요. 무슨 계획? 현령교와 손잡고 정파 무림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내가 새로운 무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지. 조처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미친 짓을. 그. 조처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독고음을 밀어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도망칠 생각 마시오. 독고음이 다시 독침을 날렸다. 씩씩씩. 조처나의 등에 여러 개의 독침이 박혔다. 그. 하지만 조처나는 멈추지 않았다. 알려야 한다. 독고음이 배신자라는 것을. 문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다. 독고음이 검을 뽑았다. 끝까지 귀찮게 하는구려. 검에 초록빛 도끼가 감겼다. 독검. 독고음의 검이 조처나의 등을 꿰뚫었다. 크악. 조처나가 비명을 질렀다. 독고음이 검을 뽑으며 비웃었다. 맹주님, 편히 가시오. 당신의 죽음은 현령교의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복수를 외치며 더 큰 권력을 얻을 것이오. 조처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도끼가 온몸을 침식하고 있었다.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 누군가 와줘야 하는데. 조처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신용 폭죽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팡. 붉은 불꽃이 창문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독고음의 얼굴이 굳어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독고음이 급히 자신의 검을 숨기고 벽에 걸린 다른 검을 조처나의 등에 꽂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며 소리쳤다. 맹주님, 큰일 났소. 자객이. 무역과 해공이 누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독고음이 조처나를 부축하고 있었다. 맹주님, 정신 차리시오. 조처나의 몸은 이미 시체처럼 차가웠다.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계속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누가 의원을. 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늦었다. 무역이 다가가 조처나의 상처를 살폈다.
등에 박힌 검, 그리고 온몸에 박힌 독침들. 이건 현령교의 무공이 아닌데. 검에서 느껴지는 독기. 그것은 현령교의 혈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독이었다. 음독.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 조천아가 힘겹게 무역의 손을 잡았다. 맹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조천아가 힘겹게 독고음을 가리키려 했다. 하지만 독고음이 재빨리 조천아의 혈도를 눌렀다. 맹주님, 진정하시오. 독이 뇌까지 침범했소. 조천아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아버지. 젊은 사내가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조천아의 아들 조무진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조천아의 몸에서 마지막 생기가 빠져나갔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아버지. 아버지. 조무진의 통곡 소리가 누각을 울렸다. 주변의 무리민들도 슬픔에 잠겼다. 무역은 조천아의 시신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독고음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역은 보았다. 독고음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를. 저자가 범인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곽이성이 달려왔다. 무역, 괜찮으냐? 의숙부님, 맹주님이 알고 있다. 방금 소식을 들었어. 곽이성이 조천아의 시신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너무 잔인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죽일 필요가. 현령교의 복수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형산에서 우리가 혈무은을 이긴 것에 대한 복수요. 맞소. 반드시 갚아줘야 하오. 분노가 끓어올랐다. 독고음이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것이 혈령교의 만행이오. 우리의 맹주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였소. 독고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는 반드시 복수해야 하오. 맹주님의 원한을 갚아야 하오. 맞소. 혈령교를 멸해야 하오.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역은 독고음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 완벽한 연기, 저 교묘한 선동. 저자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해공이 무역의 어깨를 잡았다. 진시주, 얼굴이 안 좋아요. 스님,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독고음이. 저자가 맹주님을 죽였어요. 해공의 눈이 커졌다. 확실해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맹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곤 독고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독고음이 무역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독고음의 입가에 다시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네가 뭘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기다려라, 독고음. 반드시 내 죄를 밝혀내겠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천아 맹주의 비참한 죽음. 그것은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다. 제2장 의혹. 이튿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구파일방의 장문인들과 사대세가의 가주들이 모두 모였다. 독고음이 회의를 주재했다. 어젯밤 현령교의 비겁한 습격으로 우리의 맹주님께서 서거하셨소.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건 전쟁이오. 현령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오. 맞소. 당장 혈령교 본거지로 쳐들어가야 하오. 각 문파의 대표들이 분노에 차서 외쳤다. 하지만 소림사 방장 현공대사가 손을 들었다. 잠깐, 이상한 점이 있어.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현령교가 맹주를 노렸다면 왜 그토록 허술하게 공격했겠소? 어젯밤 자객들의 실력은 형편없었소. 그건 무당파 청어도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빈도도 그 점이 의아했소. 마치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았소. 그렇다면 진짜 자객은 따로 있었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소. 독고음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어쨌든 맹주님을 죽인 건 혈령교요. 맹주님의 시신에서 혈령교의 독이 발견되었소. 무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시오? 화산파 진무혁이라고 합니다. 아, 형산대회의 우승자. 말해보시오. 소인이 어젯밤 현장을 살펴봤는데 맹주님을 죽인 검에서 느껴진 도끼는 혈영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렁술렁.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무슨 소리요? 독고 부맹주께서 직접 확인하셨는데 소인도 혈영교의 무공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들의 독은 혈독으로 붉은 기운이 나고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맹주님의 상처에서는 음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독고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젊은 친구, 신중하게 말하시오. 지금 부맹주인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긴장감이 흘렀다. 현공대사가 나섰다. 진무혁 시주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소. 조사고 뭐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소. 독고음이 목소리를 높였다. 혈영교는 지금도 남방에서 소문파들을 공격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고 있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독고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 부맹주 말씀이 맞소. 지금은 단결할 때요. 무역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결국 혈영교 토벌로 결론이 났다. 사흘 후 우리는 혈영교 본거지인 흑풍산으로 진군하오.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무역의 가슴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제3장 과기성의 조언. 회의가 끝난 후 무역은 과기성을 찾아갔다. 의숙부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전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과기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독고음이 뭔가 숨기고 있어. 내 오랜 경험으로 봐도 저자의 태도가 수상해. 역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증거가 없으니까. 과기성이 무역의 어깨를 잡았다. 무역아, 잘 들어. 앞으로 사흘 동안 너는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고음이 너를 주시하고 있어. 아까 회의에서 네가 의문을 제기한 것 때문에 말이야. 자칫하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무역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흑풍산으로 갈 때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의숙부님. 그때 해공이 급히 달려왔다. 진시주,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궁시주가 독에 감염됐어요. 뭐? 세 사람이 급히 남궁세가 진영으로 달려갔다. 천막 안에는 남궁천이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다. 남궁형. 무역이 달려가 남궁천을 부축했다. 진아우.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해독을. 하지만 남궁천이 무역의 손을 꽉 잡았다. 들어. 조심해. 독고음을. 남궁형. 내가 조사했어. 조천아 맹주를 죽인 건 독고음의 독공이야. 정말입니까? 증거는 내 품에. 남궁천이 품을 가리켰다. 무역이 남궁천의 품을 뒤지자 작은 옥병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조천아 맹주의 상처에서 채취한 독이야. 이걸 분석하면 독고음의 천독신공과 일치해. 남궁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남궁형, 정신 차려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궁천의 손이 축 늘어졌다. 남궁형. 무역의 외침이 천막 안을 울렸다. 제사장 증거. 무역은 남궁천의 시신을 부여안고 울었다. 형산에서 만난 친구. 함께 술을 마시며 우정을 나눈 친구. 사역 중 한 명. 이럴 수가. 해공도 눈물을 흘렸다. 과기성이 천막 밖을 살폈다. 무역,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그 옥병을 숨겨라. 예. 남궁천이 목숨 걸고 찾은 증거야. 독고음이 알면 빼앗으려 할 거다. 무역이 황급히 옥병을 품에 넣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오? 독고음이 천막으로 들어왔다. 부맹주님, 남궁 도련이 죽었다니. 어찌된 일이오? 독고음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무역의 눈에는 그 표정이 연기처럼 보였다.
독살당했습니다. 곽이성이 차갑게 대답했다. 독살? 누가 감히? 그걸 우리가 알고 싶소. 독고음이 남궁천의 시신을 살폈다. 이건 현령교의 음독이로군. 그놈들이 내부까지 침투했단 말인가? 무역은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이었다. 남궁천의 몸에서 나는 도끼는 분명 현령교의 것과 달랐다. 무역. 독고음이 갑자기 무역을 똑바로 봤다. 혹시 남궁 도련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지 않았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가? 이상하군. 자네가 안고 있을 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을 텐데. 독고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긴장감이 흘렀다. 남궁 도련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소. 곽이성이 끼어들었다. 무역이가 안았을 때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 독고음과 곽이성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렇군요. 안타깝소이다. 독고음이 돌아서며 말했다. 남궁 도련의 원수는 반드시 갚겠소. 현령교를 멸할 때 말이오. 독고음이 천막을 나갔다. 무역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의숙부님 위험했어요. 독고음도 바보는 아니야. 남궁천이 뭔가 찾아낸 걸 눈치챘을 거야. 해공이 물었다. 그럼 이 옥병을 어떻게 하죠? 이걸 공개하면. 아직은 안 돼. 곽이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공개하면 우리만 위험해져. 독고음의 세력이 너무 강해. 때를 기다려야 해. 그럼 언제까지요?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무역은 품속의 옥병을 만졌다. 남궁형. 당신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호장 출정. 사흘 후 무림연합군이 출정했다. 1000명이 넘는 무림인이 흑풍산을 향해 진군했다. 무역은 화산파 진영에 속해 있었고 곽이성과 해공이 함께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흑풍산이야. 곽이성이 가리켰다. 멀리 검은 산이 보였다. 산 정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았다. 저기가 현령교 본거지로군요. 그래. 10년 전 정사대전 이후 현령교는 저곳에 숨어 있었어. 이제 결판을 낼 때가 왔지. 무림연합군이 흑풍산 앞에 진을 쳤다. 독고음이 앞으로 나와 외쳤다. 현령교에 잡것들아. 나와서 죗값을 치러라. 산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크아하. 정파의 개들이 몰려왔구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산 위에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핏빛 용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현령교주 혈천마 위무상이었다. 독고음, 오랜만이로군. 혈천마가 소리쳤다. 위무상, 내 놈이 무림맹주를 죽였구나. 맹주? 크크크, 내가 죽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라고? 난 조천아 따위에게 관심도 없어. 죽인 건 내 놈이잖아, 독고흠. 무림연합군이 술렁거렸다. 무슨 헛소리냐? 독고음이 분노했다. 헛소리? 크크크, 정파놈들아 잘 들어라. 조천아를 죽인 건 독고음이다. 그자는 이미 우리와 손을 잡은 배신자야. 거짓말. 하지만 무역은 알고 있었다. 혈천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육장 배신. 증거를 보여주지. 혈천마가 손을 들자 한 사람이 끌려 나왔다. 그 사람은 무림맹의 호위무사 중 한 명이었다. 저 사람은 맹주님의 측근이었던 조무사. 말해라. 네가 본 것을. 혈천마가 명령했다. 조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맹주님을 죽인 건 독고음 부맹주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혈령교에게 협박받았겠지.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조무사가 계속 말했다. 아닙니다. 독고음 부맹주께서 맹주님의 방에 들어가셨고 잠시 후 맹주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맹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하면 살려주겠다고. 무림연합군이 웅성거렸다. 설마 독고 부맹주가 정말? 독고음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혈령교의 음모다. 저자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혈천마가 또 다른 것을 내밀었다. 작은 옥병. 이건 조천아의 상처에서 채취한 독이다.
이 독은 혈령교의 것이 아니라 천독신공의 독이지. 천독신공이라면 독고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공. 무리면합군이 술렁거렸다. 무역은 품속의 옥병을 만졌다. 남궁천이 찾아낸 증거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럼 혈천마의 말이 사실인가? 독고음이 정말 배신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혈천마가 독고음을 배신자라고 고발하지? 둘이 손을 잡았다면 비밀로 하는 게 유리할 텐데. 독고음이 크게 웃었다. 크하하. 훌륭한 연극이로군. 위무상. 뭐? 하지만 내 놈의 음모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독고음이 갑자기 무리면합군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것은 혈령교의 이간질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계략이오. 독고음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정파무림을 위해 살아왔소. 어찌 배신자가 되겠소? 많은 사람들이 독고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부맹주님을 믿소. 혈령교의 관계에 속지 맙시다. 하지만 일부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무역은 혼란스러웠다. 독고음은 분명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과기성이 무역의 귀에 속삭였다. 조심해라.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혈천마가 다시 외쳤다. 좋아. 믿든 말든 상관없다. 어차피 오늘 너희 모두 죽을 테니까. 혈천마가 손을 들자 흑풍산 곳곳에서 수천 명의 혈령교 교도들이 나타났다. 전투 준비. 무리면합군도 무기를 들었다. 드디어 정사대전이 시작되었다. 제7장 대운전. 돌격. 양측이 동시에 충돌했다. 수천 명의 무리민들이 뒤엉켜 싸웠다. 무역은 청어검을 휘두르며 혈령교 교도들을 베었다. 화산검법. 검기가 번쩍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옆에서는 해공이 장법으로 적들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소승이 길을 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전진했다. 과기성은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냈다. 이 노인네, 만만하게 보지 마라. 과기성의 도법은 무시무시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여러 명의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혈령교의 수가 너무 많았다. 끝이 없어. 계속 밀려오고 있어. 무리면합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엄청난 기운이 내려왔다. 이 기운은 무역이 올려다보니 공중에 두 사람이 떠 있었다. 독고음과 혈천마였다. 두 절정 고수가 공중에서 대결하고 있었다. 천독신공. 독고음의 손에서 초록빛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천마혈공. 혈천마의 손에서는 붉은 혈기가 쏟아졌다. 두 기운이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쾅! 충격파에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대단해. 무역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저것이 절정 고수들의 대결이었다. 무역, 정신 차려. 과기성의 외침에 무역이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혈령교 호법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위험해. 무역이 검을 들어 막았다. 챙. 내 놈이 형산대회의 우승자로군. 죽여주마. 호법의 검법이 빨랐다. 무역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점점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역이 눈을 감았다. 심호흡. 마음을 비웠다. 그러자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호법의 검소리만 들렸다. 검의 궤적이 보였다. 저기. 무역의 검이 번쩍였다. 화산천검. 개천벽지. 검기가 호법의 검을 튕겨냈다. 무역의 검이 호법의 어깨를 베었다. 이놈이. 호법이 분노하며 다시 공격했지만 무역은 이미 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산화변색. 연속 공격에 호법이 뒤로 밀렸다. 일월무광. 마지막 일격. 호법의 몸이 쓰러졌다. 해냈다. 무역이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다. 위험해. 해공이 무역을 밀쳤다. 쉭. 암기가 날아와 해공의 팔을 스쳤다. 스님.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하지만 해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독이야.
곽이성이 급히 달려와 해공의 상처를 살폈다. 음도기록은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제가 괜찮습니다. 일단 싸움을 계속. 하지만 해공의 몸이 흔들렸다. 무역이 해공을 부축했다. 안 돼요. 먼저 해독해야 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전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현령교 교도들이 일제히 퇴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망간다. 쫓아라. 하지만 곽이성이 외쳤다. 쫓지 마라. 또 함정일 수 있어. 공중에서 싸우던 독고흠과 혈천마도 멈췄다. 혈천마가 비웃었다. 크크크,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독고흠. 도망가느냐? 도망? 아니지. 이건 전략적 후퇴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니까. 혈천마가 사라졌다. 전장이 고요해졌다. 무리면합군은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컸다. 무역은 해공을 부축하며 생각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니. 무슨 뜻이지? 제8장 해독. 전투가 끝난 후 무리면합군은 흑풍산 기슭에 진을 쳤다. 무역은 해공을 천막으로 옮겼다. 의숙부님, 스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곽이성이 해공의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독이 깊이 박혔어. 일반적인 해독법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빈궁에 빙심결이 필요해. 극한의 냉기로 독을 얼려서 빼내는 방법이지. 빙심결이라면 무역이 품에서 옥패를 꺼냈다. 설현아가 준 빈궁의 심표였다. 이걸로 빈궁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빈궁은 북해에 있어. 여기서 한 달은 걸려. 그때까지 해공이 버틸 수 있을지. 무역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해공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진시주. 괜찮아요. 소승은 괜찮습니다. 스님 말하지 마세요. 소승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독고음을 막아야죠. 해공이 무역의 손을 잡았다. 소승은 진시주를 믿어요. 꼭 해내실 거예요. 스님. 무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곽이성이 해공의 혈도를 눌러 일시적으로 독의 확산을 막았다. 이렇게 하면 사흘은 버틸 수 있어. 그 안에 방법을 찾아야 해. 사흘. 무역은 결심했다. 의숙부님, 제가 빈궁에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사흘 안에? 불가능해. 경공으로 밤낮 없이 달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미친 소리. 그렇게 해도 열흘은 걸려. 하지만 무역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스님을 살려야 합니다. 곽이성은 한숨을 쉬었다. 정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거라. 곽이성이 작은 병을 건넸다. 이건 환골단이야. 먹으면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내공도 2배로 늘어나. 대신 약효가 끝나면 일주일은 움직일 수 없게 돼. 감사합니다. 무역이 약을 받아들었다. 조심해라. 길은 험하고 혈령교의 잔당들도 있을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무역이 천막을 나서려는데 해공이 불렀다. 진시주. 예, 스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합니다. 무역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북해까지 사흘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해야만 했다. 무역은 환골단을 삼키고 몸을 날렸다. 극한의 질주가 시작되었다. 제구장 북해로의 질주. 환골단을 먹은 무역의 몸이 가벼워졌다. 경공을 펼치자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빨리, 더 빨리. 무역은 밤새 달렸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평원을 가로질렀다. 해가 뜨고 다시 졌다. 하지만 쉬지 않았다. 환골단 덕분에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무역은 북방의 설원에 도착했다. 춥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공으로 몸을 감싸고 계속 달렸다. 그때였다. 씩씩씩. 암기가 날아왔다. 무역이 검으로 막았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다. 혈령교였다. 저놈이다.
화산파의 진무역. 죽여라. 5명의 자객이 무역을 에워쌌다. 길을 비켜라. 나는 급한 일이 있다. 죽을 놈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자객들이 일제히 공격했다. 무역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군. 청어검이 번쩍였다. 화산청검. 한 초식에 3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도망쳐. 무역은 그들을 쫓지 않고 다시 달렸다. 시간이 없어. 빨리. 제10장 빈궁.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무역은 드디어 북해에 도착했다. 거대한 얼음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북해.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얼음섬이 보였다. 저기가 빈궁이었다. 무역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섬으로 향했다. 얼음 위를 경공으로 달렸다. 발밑에 얼음이 깨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섬에 도착했다. 섬 중앙에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궁전이 서 있었다. 빈궁이었다. 무역이 궁전 앞에 도착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타났다. 누구냐? 저는 화산파 진무역입니다. 빈궁 공주님을 만나러. 무역이 옥패를 꺼냈다. 여인들의 눈이 커졌다. 공주님의 신표. 안으로 모셔라. 무역은 궁전 안으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역, 설연하였다. 공주님. 무역이 고개를 들자 설연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다. 하얀 궁주복을 입고 머리에는 빙하관을 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히? 무역이 사정을 설명했다. 해공이 독에 중독된 것, 빙심결이 필요한 것, 사흘 안에 돌아가야 하는 것. 설연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흘 안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부탁입니다, 공주님. 스님을 살려주세요. 설연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직접 가지. 정말입니까? 빙심결은 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설연하가 무역을 바라봤다. 너를 도와주고 싶어. 친구니까. 무역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공주님. 연화라고 불러달라고 했잖아. 설연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 지금 상태 엉망이야. 황골단을 먹었구나. 어떻게? 보면 알지. 약효가 곧 끝날 거야. 그 전에 출발해야 해. 설연하가 다른 여인들에게 명령했다. 빙룡마를 준비해라. 그리고 빙심단도. 예, 공주님. 잠시 후 거대한 백마가 끌려왔다. 온몸이 하얀 털로 덮인 신비로운 말이었다. 이 말은 빙룡마야.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어. 이걸 타고 가면 하루 반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정말입니까? 그리고 이 빙심단을 먹어. 황골단의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거야. 무역이 약을 받아먹었다. 차가운 기운이 몸속을 돌았다. 고맙습니다. 연하. 설연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출발하자. 두 사람은 빙룡마에 올라탔다. 설연하가 고삐를 잡고 무역이 뒤에 앉았다. 잡아. 예. 무역이 설연하의 허리를 잡았다. 빙룡마가 달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속도였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무역은 놓지 않았다. 설연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조금만 더. 해공 스님 기다려주세요. 제11장 귀환. 하루 반 후. 무역과 설연하는 흑풍산에 도착했다. 무역이 빙룡마에서 내려 천막으로 달려갔다. 의숙부님, 스님. 천막 안에서 과기성이 해공의 혈도를 눌러 독의 확산을 막고 있었다. 무역, 돌아왔구나. 늦지 않았습니까? 아직 괜찮아. 하지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 설연하가 천막으로 들어왔다. 비켜주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설연하가 해공의 상처를 살폈다. 독이 깊이 박혔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설연하의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빙심결이었다. 얼음 기운이 해공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독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설연아는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독을 빼냈다. 검은 얼음 덩어리가 나왔다. 됐습니다. 설연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독은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까? 무역이 해공의 손을 잡았다. 해공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스님, 스님. 해공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주? 스님, 정신 차리셨어요? 소승이, 살았나요? 예, 살았어요. 해공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진시주. 무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곽이성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설연아가 천막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역이 불렀다. 연아. 응?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설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친구를 위한 거잖아.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잠시의 침묵. 설연아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빈궁으로 돌아가야 해. 궁주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그렇군요. 그리고 무역. 예, 조심해. 독고음은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그자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조심해. 설연아가 빅룡마에 올라탔다. 언젠가 다시 만나. 예, 조심히 가세요. 설연아가 떠났다. 무역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독고음을 막는 것, 그리고 혈영교의 진짜 음모를 밝히는 것. 무역은 천막으로 돌아갔다. 해공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진시주, 소승이 놓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투 중에 혈천마가 한 말 기억나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예, 기억합니다.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여요. 무슨 뜻일까요? 곽이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혈영교가 너무 쉽게 물러났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무역이 품에서 옥병을 꺼냈다. 남궁천이 목숨 걸고 찾아낸 증거. 이제 이걸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12장 진실의 폭로. 다음 날 무리면합군 회의가 열렸다. 독고음이 앞에 나섰다. 어제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소. 하지만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오. 혈영교는 분명 제기를 노리고 있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서 우리는 추격해야 하오. 혈영교를 완전히 멸해야 하오. 맞소. 혈영교를 뿌리 뽑아야 하오. 그때 무역이 일어섰다. 잠깐. 모든 시선이 무역에게 향했다. 진무역. 무슨 일이오? 독고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부맹주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해보시오. 조처나 맹주를 죽인 독은 정말 혈영교의 것입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독고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오. 왜 다시 묻는 거요? 무역이 옥병을 꺼냈다. 이것은 남궁천 형이 목숨 걸고 찾아낸 증거입니다. 조처나 맹주의 상처에서 직접 채취한 독입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요? 소림사 방장님, 이 독을 감정해 주시겠습니까? 현공대사가 옥병을 받아들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건 천독신공의 독이로군.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천독신공이라면 독고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공. 독고음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는 거요. 그렇다면 왜 혈천마도 같은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조처나 맹주를 죽였다고. 그건 혈영교의 이간질이라고 했잖소. 무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왜 남궁천 형이 이 증거를 찾은 직후 독살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독도 천독신공의 독이었습니다. 독고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곽이성도 일어섰다. 독고음, 20년 전 진무성을 모함한 것도 당신이었지. 그리고 10년 전 혈영교에게 무성의 위치를 알려준 것도 당신이었어. 증거가 있어.
증거는 여기 있소. 과기성이 오래된 서신을 꺼냈다. 이것은 당신이 혈령교에 보낸 서신이오. 진무성의 위치가 적혀 있소.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거렸다. 이럴 수가. 독고음이 배신자였다니. 독고음은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크하하. 크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좋아. 좋아. 이제 와서 숨길 필요도 없겠군. 독고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맞아. 내가 조천하를 죽였어. 내가 진무성을 모함했어. 내가 남궁천을 독살했어.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 미친놈! 당장 잡아라! 하지만 독고음의 몸에서 엄청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천독대법. 초록빛 도끼가 회의장을 뒤덮었다. 사람들이 도끼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무역이 검을 뽑았다. 독고음. 진무역. 내 아비처럼 죽고 싶으냐? 독고음의 손에서 독침이 날아왔다. 무역이 검으로 막았지만 도끼가 검을 타고 올라왔다. 무역. 과기성이 달려와 독고음을 막았다. 내 놈은 내가 상대한다. 늙은이가 어디서? 두 사람이 격돌했다. 하지만 독고음의 독공은 강력했다. 과기성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천마혈공. 갑자기 혈천마가 나타나 독고음을 공격했다. 위무상. 내 놈이 왜 여기에? 약속했잖아. 다시 만난다고. 혈천마가 비웃었다. 독고음. 내 놈은 나를 배신했어. 조천하를 죽이고 나를 배신자로 몰았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뭐라고? 무역은 깨달았다. 독고음과 혈천마는 원래 한편이었다. 하지만 독고음이 혈천마를 배신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독고음은 혈령교와 손을 잡고 정파무림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혼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혈천마까지 배신한 것이다. 독고음, 당신의 야망은 여기서 끝입니다. 무역이 검을 들었다. 해공도 일어섰다. 소승도 돕겠습니다. 과기성, 무역, 해공, 그리고 혈천마까지. 네 사람이 독고음을 에워쌌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종장 야망의 끝. 독고음의 도끼와 네 사람의 공격이 충돌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천독대법 극오이. 동룡출해. 거대한 도끼의 용이 나타났다. 화산천검. 소림 대력금강장. 천마혈공. 의도 참마일섬. 네 사람의 공격이 하나로 합쳐졌다. 동룡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회의장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연기가 거치자 독고음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무역이 검을 독고음의 목에 겨눴다. 독고음, 당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시오. 독고음이 무역을 올려다봤다. 진무성의 아들. 내 아비는 바보였어. 정의 따위를 믿었지.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 오직 힘만이.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같은 자가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무역의 검이 독고음의 목을 베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현공대사가 외쳤다. 죽여서는 안 돼요. 그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야 하오.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검을 걷었다. 알겠습니다. 독고음이 비웃었다. 어리석은 자들. 나를 살려둬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죠? 혈령교의 진짜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 천마신군의 봉인이 곧 풀려. 뭐라고? 크아하. 천마신군이 부활하면 너희는 모두. 독고음의 말이 끊겼다. 그의 입에서 검은 피가 흘렀다. 스스로 혀를 깨문 것이었다. 독고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독고음은 죽었다. 회의장이 침묵에 휩싸였다. 잠시 후 현공대사가 입을 열었다. 천마신군의 부활이라.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맞소. 천마신군이 정말 부활한다면. 무역은 독고음의 시신을 내려다봤다. 복수는 이루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천마신군의 부활. 100년 전 강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존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역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무역은 자신의 진짜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